세바시 유튜브 채널 지금 바로 구독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컨테이너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살던 집입니다. 어려서 이혼하신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고, 그 경매에 넘어가면서 갈 곳이 없다 보니 사당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면 저는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친구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울먹이면서 집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3살 대학생 때 창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공간에서 11년 동안 창업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은 반드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새해 아침부터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창업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23살에 어린 나이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일했고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23살부터 창업을 해서 3년 동안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제조업이라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년 차가 돼서 매출 10억을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 18억 원의 어음을 부도맞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계약서가 실제로 계약한 계약서였습니다. 눈물 아픈 계약서죠. 그런데 다행히도 18억 중에 4억은 1차 변대에서 직접 받을 수가 있었고, 나머지 14억은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장에는 몇 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졸지에 26살의 나이로 14억의 빚쟁이가 된 것입니다. 노력이 단단히 저를 배신했습니다. 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그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절망스러웠었습니다. 그러면 노력이 성과 또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노력하지 않아야 할까요? 도전하지 않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노력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 됩니다. 3가지의 사연인데요. 저 어렸을 때 집 환경이 보시다시피 어려웠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무면허로 오토바이 배달을 했습니다. 사춘기를 겪다 보니 오토바이가 배달이 아니고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제안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셔요, 앞에. 어머니께 제안을 합니다. 엄마! 네. 엄마, 저 오토바이 사주세요. 뭐? 오토바이 사주세요. 오토바이 안 사주시면 저 훔쳐 탑니다. 뭐라고? 면허 있어? 면허 없습니다. 오토바이 사주세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직인이 계신데 자,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사주셨어요? 안 사주셨어요? 다양합니다. 그렇지, 면허부터 따와라. 저희 어머니는 그냥 사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 아들 저놈이 분명히 오토바이를 안 사주면 100% 훔쳐 탄다. 저 진짜 훔쳐 탈 놈이거든요. 훔쳐 탄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셨습니다. 네, 저 그런 놈입니다. 또 더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모터를 이용해서 미니카를 조립해서 보시는 사진과 같은 미니카를 다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니카가 갖고 싶은데 어머니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총신대학교라고 하는 학교 앞에서 허드렛 일을 하시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시고 배달을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엄마. 내가 지금 바로 지금 당장 미니카를 갖고 싶은데 엄마 미니카 사주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성근아, 엄마가 지금 일하는 거 몰라? 아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녁에 가면 사줄게. 저녁에 가면 돈을 줄게. 내일 가서 사. 아니요, 지금 필요합니다. 왜? 친구들하고 지금 시합을 해야 돼요. 지금 사주세요. 어머니가 더 화를 내시죠. 아니, 집에 가면 사준다는 거를 자꾸 그렇게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끊어! 뚝 끊었습니다. 다시 또 걸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엄마, 저희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그 위에 윗집은 주인 아주머니가 살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주인 아주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하세요, 나한테. 그러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미니카를 살게요. 엄마가 전화를 해서 돈을 주시고 내일 주겠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 주인 아주머니한테 돈을 받습니다. 예. 돈을 받고 미니카를 샀습니다. 미니카를 사서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시합을 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연상의 여인인데 6년 동안 너무 좋아해서 6년 동안 짝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이 보내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돼서 정말 멋있게 고백하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집 앞에 있는 학교가 총신대학교였어요. 그 학교에서 수희 아저씨한테, 경비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기 저 건물 큰데 좀 빌려주시면 제가 오늘 뭐 행사 좀 하고 그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추운 겨울날 구름다리 풍선을 일일이 다 부어서 구름다리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그림 만들고 뭐뭐 누나 사랑해 라고 현수막을 크게 겁니다. 100일 동안 편지를 쓰고 100일 그 100송이의 꽃을 준비를 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차였습니다. 차였습니다. 그런데요, 대반전이 있어요. 7년 동안 그 연상의 연인과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결혼 8년 차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웃기시죠? 저는 노력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는 방법이 저는 집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착이라고 하니까 스토킹, 뭐 부정적인 단어들이 떠올리시죠? 저는 이 시간 집착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집착이란 어떠한 일을 간절하게 매달려서 노력하는 것이다.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간절하게 집착력을 발휘하냐에 따라서 노력과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26, 14억의 빚쟁이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에 그 당시에 정말 괴로운 순간에도 딱 한 가지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누구도 피해보지 않으면서 내 사업을 살리는 것. 사실 폐업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무조건 이 14억의 빚을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거래처 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실 그때 거래처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26살 꼬맹이 사장한테 제품을 공급하고 못 받은 돈이 워낙 많으니 난리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26살 꼬맹이 사장한테 제품을 공급하고 돈을 띄게 생겼으니 말이죠. 사무실로 찾아오고 돈 달라고 찾아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한 명 한 분 찾아다니면서 1년만 시간을 주시면 10원 한 장 깎지 않고 제가 꼭 해결을 하겠습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1년이 채 안 돼서 14억의 부채 채권을 다 상환을 합니다. 네. 저는 어떻게든 이 회사 또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라고 강력한 간절한 그런 집착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업가가 꿈이었습니다. 23살에 가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대학교 2학년 때 500만 원을 빌려서 창업을 했습니다. 네. 이 공간이 제가 처음에 일을 했던 창업 공간입니다. 잠시 저희 회사의 일을 소개해드리자면 제1롯데월드에 있는 LED 조명, 태양광 LED 조명, 코엑스에 있는 LED 조명, 그리고 SRT, KTX 고속도로 휴게소에 다니시다 보면 이 앞에 보시는 화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화장실의 빈 공간을 화면으로 알려주고 무선 센싱을 해서 고객의 편의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O2O 플랫폼인 조명을 셀프 인테리어 시장이 앞으로 계속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조명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반짝 조명이라는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업을 이제 11년 차 해오면서 어린 나이에 정말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플레이어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장벽이 워낙 낮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저런 경쟁자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 많은 경쟁자들과 경쟁을 하지 말고 그들을 내 고객으로 만들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 회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거래처를 고객사로 만들려면 우리만의 기술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개발에 집착하게 됩니다. 수십억을 써가면서 위기를 겪고 신기술 개발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쟁사들을 저희 고객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거기에 삶의 가장 큰 영광이 존재한다.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아마 그렇게 계속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를 반복해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더 큰 위기로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더 큰 위기가 와서 두려움 속에 또 다시 저는 전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시겠죠? 네, 예, 저 그런 사람입니다. 예, 네. 새해에 여러분들 많은 목표를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 정말 간절하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착하신다면 노력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제가 많은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4주 전에 책을 냈는데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집착력 강한 송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